이번에는 태풍 대비책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비와 바람이 모두 강한 태풍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40m 가까운 강풍까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위력일까요? 예, 초속 40m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할 때 약 100km 정도 달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한 144km니까요. 사실 뭐 엄청난 속도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 돌풍이 불게 되면 뭐 나무 정도 뽑히는 거는 뭐 간단한 일이고요. 예. 심한 경우 이렇게 차가 좀 급선회하거나 이럴 때는 전복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정도의 풍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뭐 공사장이나 간판, 뭐 시설물 전문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실외기등이 또 많이 실외 쪽으로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 점검해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그 구조물 자체는 이제 태풍이 굉장히 강한데 그 건물에 붙어져 있는 대표적인 게 뭐 실외기라든지요, 뭐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지 간판도 있고요. 예.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건데요. 이런 것들이 초속 이런 40m 정도 불면 추락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좀 뭐 보강하기가 어렵죠. 네. 아침부터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아예 견고하게 보강을 하시든지 도저히 그럴 만한 여유가 아니라면 더 위험하다면 아예 뭐랄까요, 띄어서 놓으시거나 이런 것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죠. 아예 견고하게 부착을 시키거나 네. 아니면 아예 아예 띄워놓거나. 떼어놓는 게 예. 방법이다. 정부가 내일 출퇴근 시간 조정도 좀 독려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학교도 쉬고 그러는데 조금 더 선제적으로 챙길 부분이 있을까요? 예, 당연히 선제적인 대응해야 되는 거고요. 네. 우리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는,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휴교라든지 출퇴근 시간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조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게 좋지만은 그래도 꼭 이동을 해야 된다라면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을 할 것을 좀 추천을 하시나요? 뭐 급한 일이 있으면 이동해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이동 수단보다는요, 뭐 예. 승용차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 그런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유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개인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처 능력도 떨어지는 거고요. 개인 이동 수단이라는 게 비교적 공공 이동 수단보다 작죠. 네. 차든 뭐든 다 작죠. 이런 거일수록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도 이제 폭우 때문에 피해가 많았는데 특히 반지하 주택 문제가 이제 사회 이슈로 좀 떠올랐습니다. 이제 물막이 공사를 이제 진행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안 된 지역이 꽤 많은데 도심의 상습 침수 지역이라든가 반지하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어떤 점들을 네, 주의해야 아직 될까요? 도시 지역에서 그 물막이라든지요, 예. 그 반지하 집은 이제 창문이 이렇게 반쯤 지상으로 나와져 있고 반은 예. 지하로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침수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가 현관문 쪽이 이쪽이 두 군데가 예. 아주 취약한 부분인데요. 예. 다행히 이제 물막이가 돼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마 주민들은 이 지역이 저지된지 사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게 사전에 좀 모래주머니라도 해 놓으시고요. 만약에 물이 들어온다 그래도요, 들어올 수 있죠. 그래도요. 네. 그럴 때는 당연히 대피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느 지역에서 한 집만 물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 네. 주변 지역이 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위험한 게 언제냐면 야간 심야일 때 더더욱 위험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웃이라는 게 있죠. 옆집, 뭐 뒷집 꼭 같이 위험을 알리시고 네. 같이 대피하시는 이런 것들이 아주 인명을 그 살리는 데는 네. 작지만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공유를 굉장히 강조해 주시고 계신데 물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면 이제 현관문이 안 열릴 수 있잖아요. 수압 때문에. 네. 그래서 밤에 혹시 꼭 대피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대피를 못할 경우에는 이 문을 조금 열고 주무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것도 이런 하나의 얘기를 하시는 방법일 분들도 수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이게
폐쇄가 돼 있으면요 바깥에 물이 차 있다 보면 수압 때문에 이게 못 여는 경우도 자동차도 예.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말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하면 하나의 간단한 방법으로서 약간 뭐 방법상의 문제는 있을지 예. 모르지만 약간 문을 여시는 것도 좋은 요령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심야 시간대 침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뭐 시설물이 망가지면서 감전 사고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물과 전기는 상극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침수가 되면 시가지 지역 같은 경우는 시설물들이 많아요. 전기가 들어오는 거. 대표적인 게 가로등이라든지 그 제어기 같은 것들이 많이 요소요소에 도로변에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곳에 어떤 그 접근하시는 거는 절대적으로 피해 주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 가정 내에서도 침수 우려가 있는 그런 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곳에서는 만약에 침수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메인 전원을 내려주시는 게 아주 네. 중요하죠. 그래서 아예 전기를 차단을 하시는 게 안전하죠. 네.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물이 침수가 된다라고 하면 감전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가 들어오고 있으면 가전제품도 거의 100% 고장이 난다, 예. 손상을 입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예 전원을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죠.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 주의할 점도 있습니까? 전기차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기존의 내연기관차랑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전기차라고 해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전기차니까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감전이나 뭐 이런 것도 특별히. 네,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면은 배수를 위해서 하수도 뚜껑을 일부러 열거나 아니면 수압 때문에 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예. 이걸 모르고 간혹 여기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사고가 종종 있었죠. 예. 배 하수구 뚜껑이 열리는 거는 일부러 여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요. 상당수가 이제 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를 해서 물이 치고 올라와서 네. 하수도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우스라는 게 흙탕물이거든요. 쉽게 보면. 그래서 그게 열려 있어도 지나가는 행인이 그 맨홀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요. 물이 그래서 들어져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예, 빠지면 상당히 그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침수가 되면 네. 뭐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시든 모르시든 일단 안 가시는 게 우선이고요. 또 하나 또 자세히 좀 관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 뚜껑이 맨홀 뚜껑이 열려져 있으면 평지와는 좀 다른 물결 모양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아예 안 가시는 게 좋고요. 정 이동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건물 주변을 따라서 이게 침수가 되면 도로가 어딘지 인도가 어딘지 사실은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건물과 전물을 좀 따라서 가시면 건물 주변은 다 인도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수 있죠. 네. 예. 오늘 오전 이제 9시 정도부터 이제 통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상륙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태풍이 왔는지 지나갔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조금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뭐 경험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어디까지나 경험적인 거고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보시면요, 요즘엔 잘 되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그 태풍의 그 중심이 뭐 통영에 왔는지 또 몇 시쯤엔 어디로 오는지 그다음에 서울 쪽엔 몇 시에 오는지 이게 다 나와져 있고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그걸 보고 어떤 계획이나 이동 계획을 짜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지난달 이미 집중호우가 한번 왔기 때문에 특히 그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이미 많지 않습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무엇보다 이제 산사태 피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미리 좀 알 수 있는 전조 증상 같은 것들 좀 정리를 네. 해주신다면요? 큰 걱정 중에 한 꼭지가 이 산사태 부분이라고 할 수 예. 있는데 산사태가 나면 사실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큰 인명 피해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에서도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사전 징후 등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 맞는 얘기고요. 근데 현장에서 일반인들이 그런 어떤 뭐 평상시에 들리지 않은 굉음이라든지 뭐 나무의 흔들림이라든지 이게 맞는 얘기지만 그걸 확인하고 행동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도로상에서는 운전을 하거나 이동할 때는 보통 앞에 뭐 수십 미터 내지 200m는 좀 보이거든요. 전방이요. 그럴 때 이게 뭐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네. 평상시에 보이지 않는 뭐 자갈돌이 굴러져 떨어져 있네. 이렇다면 굉장히 산사태 우려가 심한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벌써 이 그 붕괴가 돼서 흙덩이나 바위돌이 나와져 있는 데도 있죠. 그런 것이 목격되신다면 반드시 정차하시고 회차하시는 게 정답인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지나 그렇지 도로변이 아닌 곳에서는요. 대부분 산사태가 어디서 나느냐면 천연적인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산사태가 잘 안 일어나요. 상대적으로. 사람이 예. 인위적으로 산을 절개했다든지 옹벽을 쌓았다든지 하여튼 자연에 뭔가 손댄 곳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붕괴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고 보이지 않던 물이 흘러내리거나 이런 곳에서는 산사태의 징후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철저히 좀 미리 관찰하시고 예. 그런 징후가 보인다면 신속하게 대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산사태라는 게 뭐 20분 전, 1시간 전에 어떤 뭐 경고의 메시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 정말 수초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경사지 인근 도로 지나실 때 만약에 돌이 떨어져 있다면 즉시 정차를 하셔야 된다. 정체 이 직차하셔야 말씀 되죠. 예. 해주셨습니다.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오송 지하차도 사고 사실 인재라는 평가가 많이 있잖아요. 네, 상당 부분 인재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사전에 계속 예보가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특보를 또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좀 대책을 세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좀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독한 예방 주사를 한번 맞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그래서 아마도 지방자치단체나 지하도를 관리하는 주최 측에서는 제가 알기로 아마 모든 공무원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비상근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전에 그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면밀히 관찰할 거고요. 위험하다면 바로 교통 통제를 할 것이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또 100% 믿을 수는 없거든요.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하차도나 이런 데를 지나시는 운전자분들은요. 그 지하차도 인근에 와서는 반드시 서행을 해주시고 그 지하차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물이 찼는데 야 이것이 뭐 타이어에 한 뭐 반 이상 찼다라고 하면 아예 진입을 하지 마셔야 되고요. 네. 설사 내가 운행 중에 벌써 차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한 반 이상 차면 정도 됐을 때 운전자는 감을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치고 나갈 수 있다. 네. 야 늦었다라고 감이 올 때는 차를 버리시고 대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그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내가 지금 차를 버려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 창문을 아예 열고 운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빠져나가야 예, 하니까 창문을 극단적인 열고. 경우는 창문으로라도 빠져나가야 되니까요. 예, 탈출해야 돼요. 저희 오송 지하차도 그 침수 때 보면은 워낙 순식간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고 하면은 아예 안 들어가는 그렇죠.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 토특보나 태풍특보를 전할 때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극한호우라는 말도 이제 처음 나왔고 처음 보는 태풍 진로다 이 얘기도 오늘 몇 번이나 한 상황인데 지금 기상 상황이 변하고 있는 만큼 뭔가 방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은 호우 대비 시설 같은 것들을 좀 이 변화된 기후에 맞게 바꿔야 된다 이런 저도 지적이 많거든요. 예, 뭐 수십 년간의 어떤 이런 재해 같은 거를 이제 공부하고 이런 입장에서 참 특이한 태풍의 진로입니다. 예, 거의 전례를 보기 어려운 예. 이게 우리 한반도를 저 남쪽부터 시작해서 북한까지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고 또 하나의 예. 그 걱정되는 부분은 고통은 빨리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진행 속도도 예. 상당히 늦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예.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시설들을 어떻게 예. 기후 환경에 맞게 좀 변화하려면 네, 가장 네. 시급한 부분은 어떤 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기존의 어떤 그 재해 대비 시설이라고 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의 기준이 보통 30년이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50년의 최대 강우량이나 최대치의 어떤 태풍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설계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기상 이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그런 기준들이 앞으로는 너무 낮은 기준이다. 네. 이것을 현재의 기후 변화에 맞춰서 상승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한 여러 가지 비상
대비책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이용자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